예,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는 이제 접대비,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 외화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접대비가 지출이 되면 접대비에 대한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증빙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증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빙이 없으면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불산입으로 직부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냐 일반 증빙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증빙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반 증빙인 경우에는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느냐 만원 이하냐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반 증빙일 때 10,000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00원 이하의 경우와 적격증빙은 합쳐서 세법상의 한도로 비교합니다. 한도 비교해서 한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요. 한도 이내인 금액은 인정하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접대비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빙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 세무조정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접대비의 범위를 한번 보면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음번에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채권 금액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일부 회수 못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회수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걸 회수한 걸로 회계 처리하기보다는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번에 판매한 상품의 제품의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수당 이런 부분들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접대비가 있는데요. 거래처의 매출 채권 포기, 약정 없거나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부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못 받는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직부인된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는 접대비, 현물 접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신용카드 사용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경우에 이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반영해야만이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한도 1,200, 중소기업은 2,400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하는 만분의 20, 그 다음에 500억 이하는 만분의 10입니다. 그리고 500억 초과는 만분의 3원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적용률의 1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비 중에 문화접대비가 있다면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접대비 세무조정을 위해서 우리 세무사랑2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접대비는 증빙의 종류에 따라서 접대비가 직부인되는 경우와
세법상의 한도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관리 쪽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면요. 접대비 813번인데요. 자, 접대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접대비에 대한 적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요 내용 고정적요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일반 적요 부분이 있는데요. 고정적요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쭉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이 나와 있고 거래처 현물 접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적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신용카드 사용, 적격 증빙 사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적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적요 쪽에 보시면 일반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경조사비 관련되는 부분도 20만 원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적요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고정 적요와 동일한 적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만큼은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주어져 있는 이 적요를 그대로 사용해서 전표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결산서에 포함된 접대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2,972만 9천 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대비 중에 150만 원 신용카드 미사용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접대비 중에 거래처 경조사비 125만 원인데 20만 원 초과되는 금액 50만 원, 문화접대비 3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조정에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목별 세무조정 중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접대비 입력 부분과 접대비 조정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접대비 내역에 대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만원 초과 경조금 관련되는 부분과 신용카드 미사용분 200만 원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접대비 중에 150만 원은 신용카드 미사용분이고요. 그죠? 접대비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분 150만 원이 있었고,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되는 금액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50만 원 합쳐서 접대비 200만 원이 신용카드 미사용분으로 직구인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인되는 금액이 확인이 되고 나면 접대비 조정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접대비 조정 쪽에 들어가게 되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면 총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총수익 금액이 22억 5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자로 22억 5천만 원 반영, 결산서상에 있는 수익 금액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관계자 관련 수익 금액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특수관계자가 5억 원이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반영해 주게 되면 이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접대비 8번이네요. 문화접대비 지출액 300만 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 법인 세무조정 때 적용했던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거는 우리 교재 자료에 타 사업장의 수익 금액이 3억 5천 있는 걸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타 사업장 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는 없던 개념입니다. 없던 개념인데 개인의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사업장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이 이상의 사업장, 2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 계산 시에 기본 한도 즉 1,200, 2,400만 원은 사업장별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데 타 사업장의 수익금액이 3억 5천 있다라고 자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복수사업장 재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수사업장 재계산 눌러보시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 계산 시에 기본 한도는 1인 사업자가 적용받는 금액으로 전체 사업장의 수익 금액에서
당해 사업장의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소득세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타 사업장 수익금액은 3억 5천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 한도 금액이 원래 2,400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2천만 76만 9,230원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2,400만 원 기준이죠. 만약에 비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비중소기업일 때는 우리 회사 등록 쪽에서 우리 중소기업 여부에서 부로 표시해 주시게 되면 비중소기업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에는 복수 사업장 재계산이라고 하는 복수 사업장 타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보면 자, 복수 사업장 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추계 사업장의 수익 금액은 없는 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걸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도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없는 걸로 보고 접대비 기본 한도를 안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사업장 자체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에는 당연히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한 후에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의 한도 초과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고요. 한도 미달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달액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타 사업장에 복수 사업장인 경우에는 타 사업장 수익 금액을 정리해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조정 등록을 통해서 접대비에 대한 세무 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과 한도 초과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